박지원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구더기 묻어서 잘못 딴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구더기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실언이에요,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 어떤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윤인숙 대변인. 한동훈 의원이 지적한 거와 똑같죠. 특히나 또 장을 못 딴 거냐 그러니까 그 장이 장윤기냐 이렇게 되잖아요. 장윤기 무서워서 이거 안 할 거냐,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해보고 나중에 얘기하자면 이런 네. 거로 저는 들리는데 한번 해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 피해자인데 내가 네. 수사를 국가에서 네. 여러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범인은 싫어하는 거고 네. 피의자는 당연한 네.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워낙에 관행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안 좋게 수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네. 정권을 잡고 있고 네. 그래서 수사권을 뺐는데 보안 수사권조차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비검찰 출신으로 아예 보안수사청을 하나 만드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진짜 이게 막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 만들자고. 김한규 의원이 개정안 내서는 다른 기관에 보낼 수도 있다 하면서 뭐 공수처나 중수청을 얘기했던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중대범죄수사처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어떻게 보안수사를 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 네. 그거는 또 바꿔야 되잖아 법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어떠냐.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네요. 검찰이 그렇게 싫으면 예를 들어 검찰 수사관 막 검자만 묻으면 다 안 돼. 네. 라고 생각하면 검찰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 만들어라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또 검찰을 거치지 않으면 수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가요. 수사 기소 분리가 대원칙이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보안사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저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검찰을 안 없앴으면 되잖아. 굳이 왜 검찰을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한 나라들도 결국 네. 수사 과정에서는 기소를 하는 검사가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기소로 넘어간다면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서류만 가지고 그러니까. 검사가 서류를 보고 우리 서류만 그걸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건데 PDF가 와. 그걸 가지고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 전혀 참여를 안 해갖고 잘 몰라요. 모르겠어. 몰라요, 모른다는 솔직히. 거야. 그럼 어떻게 공소유지를 하면 실제로 그 피의자들을 엄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지. 내가 네.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은 범죄자들 세상을 만드는 거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점들이 있으면 당연히 서류 들여다보고 이건 빠졌으니까 이건 좀 보완을 하라든지 아니면 이건 좀 과하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든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다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 전에 당연히 검찰이 들여다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수사와 기소의 대원칙이 분리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분리된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못 하잖아요, 검사가. 예? 수사를 못 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럼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검사들이 그나마 머리 좋다고 해서 뭐 노스쿨까지 다 나오고 뭐 네. 엄청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그 실력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앉아갖고 서류만 보고 검찰 서류 뭉치 들고 재판장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네. 예? 안 되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장윤기 같은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그 조작 기소했다는 그거 악마화하는 그것 때문에? 네. 예? 그것 때문에 검찰 없애야 된다 네. 이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를 갖고 있어서라는 게 이유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언론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어떤 그 검찰과의 갈등으로 인한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디 뭐 검찰청 관리 있으세요 평소에? 없죠. 나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아니 뭐 정치인들이야 워낙 아니, 맨날 뭐, 고소 저 어제 고발이- 경찰서 갔다 왔어. 경찰서. 참고인으로 경찰은 갔다. 같이 몰려가죠. 네, 저는 피고소인으로 갔다 저는 이제 왔어요. 일 때문에도 가고 뭐 저도 참고인 조사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연어술 한국인들 파티? 없어요. 갈 일 없어. 네, 그렇죠. 저 그것 연어술 때문에 파티? 참고인 조사 많이 아, 받았죠. 그러구나. 예. 근데 진짜 근데 죄짓지 않으면 검찰청 갈 일이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검찰청 없애고 제가 봤을 때 보안 수사권 이렇게 막 다 폐지하려는 건 그 수익자는 전부 다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거든.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사법 체계나 수사기관을 조정하고 이런 거는 국가의 큰 문제잖아요. 네. 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상대가 야당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는 돼야 돼요. 아 그래 하고 맞아. 합의가 되어야 맞아요. 불가역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대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했어요. 네. 됐는데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가 바뀌었어. 네. 바뀌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행정부가 바뀌었어. 대통령이 바뀌었어. 여야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이대로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그럼 다시 다 복원돼요. 복원해야지.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가 복원됐다가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보겠냐고요. 국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지금 일반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이게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면 전부 건건이 변호사 사야 돼요. 네. 변호사가 없으면 선임. 법률적 대응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보안 체계 하나라고 얘기한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언론에다 얘기하라고. 아니 피해자가 그 수사 과정에 어떻게든 뭐 어필을 해라. 그리고 뭐 국선 변호인 선임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솔직히. 아, 나 대학교 다닐 때 국선 변호인 선임이 됐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해주던데.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보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면담권, 확인권을 주면 된대요. 아이고. 누구에게요? 피해자한테? 그 담당하는 검사한테, 검사한테. 근데 면담하고 확인하는 게 수사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강제권이 없잖아. 제 말은 조사 모사 지금도 강제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 지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거나 그 보안 수사를 검찰이 요구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문제 의식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솔루션이 없거든요. 근데 이 면담권 확인권을 주겠다?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지금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이잖아요. 네. 뭐 전당대회에 뭐 영향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내임덕으로 가는 첫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네.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이 그렇죠. 공분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네. 결국은 이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순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막 빠졌잖아요. 네. 회복 거의 불능일 네. 거예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선거 없는 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총선이니까 내년은 1년간 없잖아요. 네. 올 하반 1년 반 동안 본인이 뭔 성과를 내겠다고 자기 말 잘 듣는 당대표였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참전도 하고 호남에 반도체 준다고도 하고 거기에 당원들이 30% 이상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막 완전 참전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 이런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국가적인 문제는요 최소한 그게 이렇게 급합니까? 좀 야당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수용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해요? 도대체? 아니 근데 정치가 재밌는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수기하라 그랬고 네. 정성호 장관은 반대한다 그러고 네. 근데 결국 전대국면이랑 맞물리면서 정부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네. 김인석 총리가 정부안을 안 만들고 나갔고 네. 정부는 뭐 찬성한다는 식으로 폐지한다는 식으로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내에서는 이견이 여전히 있어요. 네. 그럼 이 상황이면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그 책임을 정청래 대표가 질까요?
아니에요. 네. 그 지지율 하락과 여러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이 논란의 책임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가 지는 거예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결국에는 감당해야 할 몫인 거예요. 뭐 어차피 법안의 절차상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만 그러니까요. 통과가 예. 되는 거잖아요.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발뺌 한 발 물러서서 유체이탈화법을 한다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였어. 대통령은 책임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더 늦기 전에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으면 대통령이 밀고 있는 김민석 총리가 극렬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에 맡긴다 그러고 국회에 던지는 거예요. 네. 본인은 빠지고. 예.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 되고 본회의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아니 뭐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그 후보죠. 이제는 그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대표하고 좀 결이 달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무슨 뭐 정부안이 없다. 나도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마음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진짜 없애려고 하는 거고 김민석 총리는 솔직히 김민석 후보는 약간 이게 전당대회용이에요. 그다음 전당대회까지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입장 바뀔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당원을 속이고 있네. 당원을 속이든 어쨌든 표만 받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해야죠. 근데 이 중요한 이 정책.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총리가 되면 약간 바꿀 거예요. 대통령하고 뜻을 비슷하게 가져갈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김민석을 안 찍겠네요. 이 방송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 그 민주당에서 과거에 그렇죠.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연이 있죠. 네, 아시는 분들 통해서 다 들어보면 지금 김민석 총리의 원래 생각은 이게 이제 그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보안수사권 논쟁이 이게 전당대회용으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참 문제다. 원래 조금 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도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이걸 그냥 한마디로 자기의 정청래의 공격 수단을 못 삼게 하려고 이러는 것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민석 총리는 분명히 자기가 당대표 되면 지금의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으로 갈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김민석 총리 측이 들으면은 난리가 나겠는데요. 내가 언제 뭐 이럴 것 같은데. 안 허위 사실이다. 안 듣는 거 아니까. 예, 저의 내피셜이에요. 아니, 저의 내피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제 그냥 추론입니다.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예,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나 경찰 수사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 보면 경찰들 스스로도 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안 요구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올린다니까요. 일단 올리면 약간 이제 뭐 자기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거 지적해주면 이거 다시 좀 보완해서 올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저하고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어떤 분이 검찰 수사관인데 나중에 그렇게 밝혔어요. 네. 문자 길이 봐요. 이렇게 왔어. 맨 위가 장문 주의야. 그래서 이 보안 사건에 관련해서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 한 1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진짜요? 그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아니 진짜 여기 수사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검찰 내부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찰 내부의 인원들은 그냥 이제 포기. 그냥 뭐 알아서 해라 그냥 뭐 그냥 주지도 말아라 이거 괜히 우리한테 괜히 나중에 불똥 튄다. 차라리 그냥 니들이 다 경찰에 수사하고 책임도 니들이 다 져라. 우리는 그냥 가져온 거 기소만 유지하련다.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하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이제까지 사건에서도 이 보안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검찰에 대한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를 요구했어요. 지금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같은 영장 4번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어떤 수사 증거를 발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영장 청구를 하면 이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얘기하고 오늘 민주당에서 오후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결론은 날까요?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의원들의 다른 목소리. 이가 나와줘야 된다. 또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네. 글 쓰신 분들도 좀 네, 있고 뭐 하던데. 이소영 의원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민주당 내에서도 막 밀어붙이기 쉽지 않겠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도 민주당에 있었으면 저는 보안수사 요구와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 지금하고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박 소리 듣는 거지. 수박이죠. 그 어제 있었던 법사 1소위 거기서 이제 법무부 차관이나 법안 1소위에서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막 질타를 했다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검찰의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확증 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김건희 씨 불기소 등을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보안수사권 없애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반성 안 했다고. 아, 난 진짜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야. 그 소위 진짜 이 사람들은 사법 파괴의 삼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최강욱 물론 더 많은데 민주당 의원 더 많은데 최강욱 박은정 김용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대면서 저렇게 김승원 의원도 빠지지 않겠는데? 이분은 보안수사권을 주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담배도 피우게 하고 치킨도 먹게 하는 유혹이 있을 것. 경찰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법무부 관할이 있으니까 그거는 못하지 않냐. 이게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김승호 의원님 제가 좀 잘 아는데 수원 네, 그분 판사 아니에요? 출신이시고 수원 갑 갑. 의원이세요.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GS 지지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네. 박병석 의장. 네, 그걸 또 이분이 좀 원래 약간 성격이 그렇게 온화한 편이에요. 근데 약간 도당 위원장 하시고 약간 하면서 약간 나를 세우시는 것 그 같더라고요.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의원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보기엔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질러요. 그다음에 그 본인들 극렬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하는 거지. 네. 국가나 국민 전체를 보면서 이 사법이나 수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한마디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떻게 되든 심지어는 해보고 문제 생기면 또 하자. 이게 지금 뭐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자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내일이었어 봐요. 내 가족이 그렇게 당한다고 아니 생각하지 더 말고 웃긴 말할 수 건 있나. 뭔지 알아요?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홍 씨라고 목사. 목사 그분 촛불 집회 촛불 행동 네. 뭐 그거잖아요. 그분들이 양 또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이번에 무슨 집회 관련해 가지고 모금 집회 기부금품법 위반. 기부금법은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의 어떤 금품 모금 때문에 그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를 한 거예요. 송치했어요. 그러니까 왜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 안 하냐? 자기들한테 자기 사건에 보안 수사권을 써달라. 자기들이 맨날 보안 수사권 없어. 검찰 없애자. 보안 수사권 없애자. 수사를 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장경태 의원도 왜 보안수사 검찰이 제대로 안 하냐 그랬잖아요. 제일 법사위에서 이거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자기 사건이 되니까 야 이거 왜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가만히 있어? 보안 수사 요구해줘야지. 아니,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보안수 해야지. 경찰 수사가 너무 좀 정치 사건에 있어서 너무 좀 지지부. 그냥 강선호 의원만 억울하지. 뭐. 자기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이건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진짜 뭐. 장경태 의원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이렇게 오래 장경태, 김병기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의원이잖아. 의원이죠. 네. 네. 근데 당은 나왔죠. 탈당했죠. 무소속. 둘 다 무소속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